올해만 해도 법원에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된 금액이 350억이 넘으며 몰수된 부동산 건수는 약 2,100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돈을 벌려고 경매 투자를 했지만 오히려 입찰 보증금을 잃게 되어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죠.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는 매각 예정가, 즉 최저가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낙찰되면 해당 보증금은 잔금에 기속되며 폐찰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낙찰 이후에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시세 분석, 다양한 변수로 인해 입찰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법원에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된 금액이 350억이 넘으며 몰수된 부동산 건수는 약 2,100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돈을 벌려고 경매 투자를 했지만 오히려 입찰 보증금을 잃게 되어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죠.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부동산 경매 투자자들도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일반 매매보다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추려서 5가지 정도만 팩트 있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즉 내가 쓰려는 가격이 매입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 및 토지 허가 거래를 받지 않아도, 즉 별도의 규제와 제약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즉 즉시적인 거주와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법원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감정평가액이 있어 일반 담보대출 비율보다 높게 대출이 실행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국가가 부동산을 중개해 주므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부동산을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영향으로 실물 경기가 위축되고 보다 안전한 부동산 경매 투자를 통해 안전자산을 확보하고자 경매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 투자 시 보증금을 잃게 되는 대표적인 3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며 보다 안전하게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와 방향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금을 잃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로는 부동산을 낙찰받고 잔금 납부를 위해 담보대출을 알아보는데 생각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아 결국에는 잔금을 미납하고 입찰 보증금 10%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울, 인천, 경기 이런 수도권 지역이 김포와 파주를 빼고 전부 조정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즉 경락대출 비율도 LTV 40에서 50% 정도 사이로 실행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또한 실입주 조건에 대한 가이드 규정이 붙으며 기존 주택이 있다면 기주택도 매각한다는 전제하에 담보대출이 실행됩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한 80%는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조정지역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턱없이 모자라는 잔금 때문에 결국에는 입찰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한다면 취득가액의 50% 정도는 본인의 시드머니로 축적하고 있어야 되며 그 외에 비조정지역의 같은 경우는 낙찰된 금액의 최소 30% 정도는 보유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단 상업용 부동산, 즉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토지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상업용 부동산은 별도의 규제가 없이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중 적은 것으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 기준 생애 최초 주택구입 담보대출 비율을 70% 선까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권리 분석에 대한 미스로 인해 입찰보증금 10%를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점은 한번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경매물건을 검색하던 중에 감정가 3억이 2회나 유찰되어 최저가 1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반값 아파트를 보게 됩니다. 시세조사를 해보니 해당 아파트는 급매로 팔아도 3억을 받을 수 있는 형태였죠. 하지만 해당 물건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전입한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었죠. 하지만 해당 임차인은 전입 및 확정일까지 최선순위였으며 배당 요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 홍길동은 생각하게 되죠.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억에 형성되어 있고 내가 1억 5천 최저가에 낙찰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1억 5천을 전부 배당받고 나머지 권리는 소멸하니 최저가의 입찰가를 구성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되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사항을 알게 되죠. 보다 자세히 배당 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해당 부동산에는 당해세, 즉 압류와 임금 채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 배당 금액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입찰 보증금 1,500만 원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외에 대의변제라고 해서 후순위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순위 저당 금액이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발생될 수 있죠.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에 있는 소액 저당권을 미리 갚아버려서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에 있는 저당권의 금액을 대의변제해서 이 후순위의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변경되어 낙찰자에게 배당금을 보증금을 전액적으로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의변제는 경락일 이후에 잔금 납부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낙찰자가 실제로는 대의변제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최우선적으로 설정된 권리가 소액이고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이 먼저 설정된 채권보다 월등하게 높다면 대의변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매각 불허가 여부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대의변제 여부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다면 혹은 배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혹은 해당 경매 물건에 압류나 임금 채권 등이 걸려 있다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으로 회수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서 입찰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가 낙찰되는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상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실수한 것은 해당 상가 물건에 임차인들이 각각 100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경매 정보지상의 내용만 충실하게 믿고 고가 낙찰을 해서 막상 해당 물건지에 가보니까 실제 2명의 임차인은 가족이었고 결국에는 100만 원만 임대료를 내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즉 임장은 가지 않고 경매 정보지만 100% 신뢰해서 월세 200만 원이나 나오니까 좋은 물건이다 생각하고 낙찰받은 케이스였죠. 결국 이분은 매각 불허가 신청이 반려되어 입찰 보증금 10%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 즉 호가만 보고 고가 낙찰을 덥석 받거나 경매 법원에서 과열된 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입찰가를 올려서 고가 낙찰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됩니다. 내가 1억을 쓰려고 했는데 이 법원의 과열된 열기와 긴장감 때문에
1억을 써야 되지만 모르고 공을 하나 더 써 10억에 낙찰되는 경우들도 발생됩니다. 이럴 경우 현재 시세가 1억밖에 안 되는 부동산을 내가 10억 주고 사는 부동산이니까 결국에는 입찰 보증금 10%를 몰수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법원 경매 투자 시 보증금을 잃게 되는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전달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셔서 무조건 이기는 경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시작도 안 해보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 할 거야, 저 사람은 특별해서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아예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을 찾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